당신은 하루에 화학물질을 몇 숟가락이나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에 컵라면 한 그릇, 저녁에 시원한 캔음료 한 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식사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한 끼에 당신은 약 70에서 100g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밥숟가락으로 4~5숟가락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습관이 매년 반복된다면 당신의 몸은 점차 음식이 아닌 화학물질로 채워지고 그 결과는 건강이 아닌 병으로 돌아옵니다. 간은 과부하에 걸리고 장은 균형을 잃으며 면역체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살,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는 혈압, 끊임없는 피로와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혹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 매일 먹는 독소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품 첨가물의 실체와 그로 인한 건강 위험,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1. 식품 첨가물. 왜 문제인가? 한국인의 식탁은 점점 더 가공식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인이 1년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평균 25kg에 달합니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약 68g, 즉 밥숟가락 4~5숟가락 분량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방부제, 인공색소, 향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수백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들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과 맛을 강화하며 제조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며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음료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로 벤조산 나트륨 방부제는 음료와 소스류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첨가물에 대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이 개별 첨가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한 가지 첨가물이 아니라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매일 섭취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는 방부제 소르빈산 칼륨, 색소, 카라멜 색소, 향료 합성 바닐라, 유화제 레시틴 등 10에서 20종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첨가물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이 오롯이 간과 장에 맡겨진다는 점입니다. 이 간. 당신의 해독센터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간은 우리 몸의 화학물질 처리 공장입니다. 음식, 음료, 약물, 환경 독소 등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간에게 끊임없는 과부하를 안깁니다. 매일 섭취되는 가공식품 속 첨가물은 간의 해독 능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간이 망가지는 과정. 간은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산화 독소를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2단계 결합 분해된 독소를 수용성 물질로 바꿔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출합니다. 문제는 일부 첨가물이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벤조산이나 합성색소는 1단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활성산소를 늘리고 2단계를 억제해 독소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되고 지방이 축적되며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방간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며 전체 인구의 약 3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간염 염증이 동반되며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2030대 직장인 중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 사이에서 NASH 진단이 늘고 있습니다. 간경변 장기간 방치 시 간이 굳어 기능을 잃습니다. 이는 간암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20에서 30대 직장인의 약 40%가 비정상적인 간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15%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식품 첨가물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3. 장 붕괴 독소가 새어나오는 길.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며 장내 미생물은 100조 마리 이상으로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해균의 균형으로 유지되는데 가공식품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장누수증후군. 가공식품 속 첨가물, 특히 유화제 레시틴, 폴리소르베이트와 인공감미료 아스파타,
수크랄로스는 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장벽이 헐거워지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유해균이 혈액으로 새어들어가는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합니다. 혈액으로 유입된 독소는 다시 간으로 보내져 해독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과 장 모두 과부하에 걸립니다. 장누수증후군은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위험 증가,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 체계 이상, 만성 피로 및 알레르기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며 피로감, 피부 발진, 알레르기 반응 유발. 2022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초가 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은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30% 감소하며 유해균 클로스트리디움 속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4. 장 건강과 정신 건강. 세로토닌의 비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전구체를 합성하며 이는 기분 조절, 수면, 식욕 안정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과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세로토닌 생산을 억제합니다. 장과 뇌의 연결장 뇌축.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은 장내 유익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감소하며 세로토닌 수치가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이는 기분 저하, 무기력, 식욕 폭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안정되며 우울 증상이 1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러한 음식이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대체되면서 장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5.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식품 첨가물. 어린이들은 식품 첨가물의 영향을 성인보다 더 크게 받습니다. 체중이 적고 장기가 발달 중인 아이들은 첨가물의 상대적 섭취량이 많아 독소에 더 취약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은 육가공품 소시지, 햄 등을 권장 섭취량의 2.3배 이상 섭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 합성색소 등 유해 첨가물을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은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에서 색을 선명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결합하면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을 형성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2어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장기 섭취 시 대장암, 위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초가 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조기 사망 위험이 14% 증가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ADHD, 천식,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6. 집에서 만든 음식의 힘. 집에서 만든 음식은 단순히 신선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첨가물이 없거나 최소화된 가정식은 간과 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의 자연 해독 능력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와 시중 즉석 된장국을 비교한 실험에서 즉석 된장국은 방부제와 향료로 인해 미생물 증식이 느렸지만 세균 오염도는 가정식보다 5배 높았습니다. 또한 가정식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쉽습니다. 채소, 통곡물,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을 줄이며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천 팁.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끼 가정식으로 대체하기 바쁜 아침이라면 전날 저녁에 간단한 샐러드나 잡곡밥을 준비해 아침으로 먹어보세요. 채소와 통곡물 섭취 늘리기. 브로콜리, 당근, 현미, 퀴노아 등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첨가물 표시 확인하기. 가공식품 구매 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첨가물이 5개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단 일기 작성. 일주일간 먹은 음식을 기록해 무의식적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유산균 섭취. 김치,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통해 유익균을 보충하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은 간과 신장의 해독을 돕습니다. 8. 과학이 말하는 독소와 간 해독. 간의 해독 과정은 매우 정교합니다. 1단계 산화에서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가 독소를 분해하며 2단계 결합에서는 분해된 독소를 글루쿠론산,
황산 등과 결합해 배출합니다. 하지만 일부 첨가물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합성색소타르색소나 방부제벤조산은 1단계에서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2단계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초가 공식품은 간의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2024년 유럽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가 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2.5배 높으며 이는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당신의 몸을 만드는 음식을 다시 생각하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으며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화학물질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간, 장, 그리고 마음은 점차 병들어갑니다. 편리함을 좇는 식습관은 잠시의 시간을 절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먹은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단 한 끼라도 내 몸을 위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신선한 채소, 통곡물, 집에서 만든 간단한 요리. 이 작은 변화가 간과 장을 살리고 당신의 기분과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